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온 지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놀랐었던 점, 미국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느낀 점, 그런 거를 한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써놓은 거는 더 있었는데, 사실 올리비아가 픽업 와달라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만 말씀드리고 2부에서 이어가기로 했었는데요.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요. 제가 종이에다가 만약에 안 써놨으면 제대로 기억이 안 날 뻔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오 놀라워라 했던 미국하고 좀 달랐던 점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디오 마지막에는 기브어웨이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비디오를 봐주시기 바라고, 마이탑띵스 채널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일상 그 비디오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헤이리에 갔었던 그 영상들, 그리고 이웃 만남 했었죠. 보라공주님 만난 그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봐주시고, 제가 명동하고 가로수길에 메이크업 쇼핑 다니고 구경 다닌 것들이 이제 속속 올라갈 계획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마이탑띵스 채널 구독하시고 그쪽 보시고요. 사기도 샀지만 한국에서 메이크업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신혜씨가 주신 디올 쿠션을 처음 써봤고요. 그리고 또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웜톤 팔레트, 웜톤의 색깔들이 들은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지금 눈 화장을 해봤고요. 슈에무라에서 나온 립스틱을 골라주셔서 제가 이걸 발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들을 처음 써봤기 때문에 따로 리뷰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요. 다음에 마이탑띵스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2부 이어가기 전에 이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세요. 제가 한국 가서 놀란 점 11번째. 운전을 굉장히 빠듯하게들 이렇게 틈이 없이 하시죠. 제 한국 운전면허증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중간에 적성 검사 기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한번 돌아가서 그 과태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과태료 물고 갱신을 했는데, 미국에 살다가 뭐 한 5년 지난 시점에서도 운전을 했고, 한 9년 지난 시점까지도 운전을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운전하기가 딱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운전하던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자기 라인을 쭉 가지 이렇게 차선 변동을 잘 안 하고 빠듯하게 차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빠듯하게 차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사각지대에 차를 못 봤을 경우나 그러지, 만약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었다고 느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빠듯하게, 보통은 이렇게 서 있을 때 앞에 차랑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서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뒤밀고 나 나오겠다, 너 좀 참아라, 그런 운전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들면 그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옳고 그르고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게 운전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내가 탄 그 차의 운전자도 그렇게 빠듯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도시와 또 굉장히 지방과 운전하는 습관이 다 달라서, 제 친구가 좀 한가한 지역에 살다가 LA에 오면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전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낯선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차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주차 대란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오늘은 깨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깨구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쪽 다리 이렇게 인도에다가 올려놓는 그 주차, 전반적으로 차가 많고 그거에 대한 그런 다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 놀랐던 점 12번째. 뭐 제가 백화점을 갔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친구들이 또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 제가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뭐 미국 거 뭐 이렇게 좋다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거는 이태리 거, 이거는 프랑스 거, 그래가면서 굉장히 세계 각국의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치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태리 치약을 쓰니? 이제 그러고 이걸 갖고 와서 저희 아버지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 중에서 간지원 씨가 이걸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갖고 와서 한번 써보려고. 한국에는 세계 각국에서 유명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뭔가 조금 저거는 어느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약간 이제 써보고 싶은 이제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어떨 때는 이거 미국에서 유행한다며, 이거 LA에서 유행한다며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그 광고예요, 광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요. 한국에서 판매 1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저번에 논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뭐 유명하대, 뭐 어디서 이거 떴대. 그런 거 참 그 신빙성 없는 얘기일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13번째. 제가 사실 나가서 돌아다닐 때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커피 마시고 뭐 마시고 그러면 자주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긴장해서 그런지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나, 화장실을 가면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게 남녀 공용 화장실. 네, 들어가면 이렇게 남자 변기가 문 없이 그냥 있잖아요. 남자 변기 문 없이 있고, 그 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여자 화장실로 딱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겉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누군가가 쇠문을 열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남녀 공용 화장실에 옛날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안쪽에 문만 잠그고 일을 봤는데, 이제 못 그러겠더라고요. 밖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었는데, 저는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이렇게 남녀가 들어가서 같이 쓰게끔 하는 화장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자 남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좁은 공간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남녀가 들어가더라도 혼자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잠그고 들어가면 뭐 그 다음에 줄 쓴 사람이 남자고 또 여자고, 그런 식의 남녀 공용은 있으나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게끔 하는 화장실은 사실 오래간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놀란 점 14번째. 대중교통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버스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물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카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대중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있는 사람들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걷는 양이 현저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걸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지하철을 타면요, 집에서부터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리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거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는 많이 걸어서 좋았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참 좋았고, 사실 미국에서의 최대의 단점이 차가 없으면 어딜 못 다닌다는 거, 대중교통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자기 차를 타고 어딘가 이동을 해서 또 그 차를 타고 집에 오기 때문에 더 걸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역시 짱입니다. 한국에서 놀랐던 점 15번째. 화장품의 종류와 브랜드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가기 전에 많은 브랜드들에 이제 이메일을 좀 보내고 그랬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막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뷰티, 메이크업 브랜드의 개수가 10,000개라고요. 아마도 한국의 그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놀랐던 점 16번째. TV에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LA에도 사실 한국 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채널 하나마다 땡길 때 15불씩 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실 보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밤 12시까지 자기 전까지 사실 TV를 같이 이제 보고 그랬는데, 같은 공간 안에 가족들이 있게 해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은 이제 누구를 따로 만나도 그게 어떤 얘기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유행어를 쓰거나 자연스럽게 TV 프로그램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드라마 봤냐, 그러니까 또 드라마에서 나온 립스틱이나 옷이나 그런 것들도 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그 드라마 같은데 협찬을 넣는 거고, 어저께는 사실 피고인을 봤는데 지성이 딸한테 배고파?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런 그 대사를 치길래 내가 이제 레스토랑 협찬 들어갑니다. 딱 그랬더니 바로 서브웨이가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서브웨이가 제작 지원을 했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어떤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또 TV에 협찬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맞물려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녁에 TV를 많이 본다든가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는 거, 자기 개발을 할 시간? 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할 시간? 그런 게 조금 뺏기는 것 같기는 하고요. 17번째. 제가 좀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을 가긴 했었죠.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있었으니까 3월 10일 탄핵이 될 때까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TV를 틀면 항상 뉴스가 채널마다 하길래 특별 방송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냥 TV에 뉴스가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해석인 즉슨 이제 종편이라고 케이블 TV라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의 프로그램 제작이 그 방송의 시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채널마다 뉴스가 많은 거를 직접 확인하면서 뉴스라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뉴스의 시간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고 아니면은 좀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뉴스의 그 시사성이 아닌 무슨 뭐 연예인 얘기라든가 아니면 해외 얘기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떨 때는 가끔 LA에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런 거를 뉴스 시간에 내보내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도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왜? 뉴스로 잡힌 시간은 있는데 뉴스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막 갔다가 늦는 그런 느낌이 좀 왔고요. 한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뉴스 채널에서 다룰 때 여러 채널을 돌리면서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조금 포인트를 잘 잡는 그런 뉴스가 JTBC에서 했던 뉴스 같아요. 18번째. 일단 오랜만에 밤문화에 제가 뛰어들었죠. LA에서는 그렇게 저녁 먹으러 나가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벼르고 무슨 night out, girls night out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자들끼리 한번 저녁 먹으러 나가면 한 명은 기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쫙 사람들 픽업해서 같이 나갔다가 쫙 데려다주고 막 벼르고 나가거든요. 역시 한국은 늦게까지 밤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몇 시까지 도대체 다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술집 몇 시까지 하는 거죠? LA의 경우에는 2시까지만 술집을 하는데 보통 1시 반이면 문을 닫고요. 음식점은 10시? 10시 정도면은 다 닫아요. 그러니까 한 9시 반에 들어가면 모달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술을 파는 데다 그런데도 한 12시까지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막 번화한 데 아니고 그런 데는 10시 되면 밖에 나가도 먹을 데가 없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밤에 그렇게 밖에 많이들 안 나가고 LA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타운이 좀 늦게까지 하긴 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밤에 늦게까지들 술 마시고 12시까지는 이제 대중교통이 있고 또 택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밖에 많고 오래간만에 밤늦게까지 쏘다녔네요. 19번째. 제가 아무래도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고 또 고등학생이고 제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한 편인데 한국에서의 교육 그리고 한국에서의 대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갈 그때까지는 뭐 조금씩 변화가 있었더라도 어떤 한 시점에 앉아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대입에 관련된 그런 룰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게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또 바꿔야 된다, 바뀐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애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열은 있는데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역시 애들은 학원을 가야 되는
그래서 학원에서 올해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공부라는 게 얘네들 그 시간의 대부분이고 다른 활동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맞벌이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낸 집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계산이 나온 거죠. 내가 여기서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한 달에 드는데 외국에 애를 보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겠구나. 그래서 그게 거의 비슷하면 그냥 보내는 그런, 애들을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같이 못 키우고 조기 유학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달랐던 점을 오래간만에 가니까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에서 첫 번째 하는 기버웨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이탑띵스 채널에서 기버웨이를 했었는데 당첨자가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다른 분한테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 채널에서 원하시는 분한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버웨이 상품으로 드릴 거는 널마이에서 나온 스킨케어 라인 4가지 제품입니다. 데이크림, 나이크림, 아이크림, 그리고 클린저, 이렇게 4가지 하고, 그리고 널마이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이 이벤트의 응모 방법은 아래 더보기 라인을 열어보시면 거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참가합니다라는 말을 댓글에 적어주시는 거를 포함하겠습니다. 요즘 완전히 환절기입니다. LA도 바람이 이제 막 불면서 어제는 비가 왔고, 요번 주말에 제가 칼스바드라고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서 기아 클래식스 여자 골프대회인 LPGA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참 애석하게 됐고, 비가 오더라도 거기 가서 인스타그램도 많이 올리고 제가 일상 비디오도 많이 찍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엄지척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밑에 알림 벨도 켜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